여러분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당뇨발입니다. 당뇨발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생소하시죠? 당뇨발이란 당뇨병성 족부병증을 말하는데요. 당뇨병을 가진 사람의 발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당뇨발을 꼭 알고 있어야 하고요.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당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주실 명지병원 정형외과 성기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이 당뇨발이란 게 뭔지 궁금한데요. 네, 당뇨발은 다른 말로 당뇨병성 족부병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는 당뇨병을 가진 사람의 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발의 문제를 말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발에 생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요, 피부나 조직이 헐어서 생기는 궤양이 되겠습니다. 즉 당뇨발이란 이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당뇨 합병증이 당뇨발만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당뇨발은 당뇨병에 의해 발생되는 합병증의 하나로서 당뇨병을 가진 환자들이 가장 흔히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망막에 이상이 생기는 망막병증, 신경계 이상이 생기는 신경병증, 네. 그다음에 말초 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혈관병증 등이 다른 합병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많은 합병증 중에 이 당뇨발을 꼭 기억해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당뇨병을 가진 환자들은 약 한 15% 정도에서 평생 동안 한 차례 이상의 궤양을 앓고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중에 약 1에서 3% 정도는 발의 일부분을 절단하는 그런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런 환자들을 당뇨병성 궤양이 발생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네. 재발이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약 1년 내에 약 30% 정도의 환자에서 재발을 경험하게 되고요. 네.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약 4년 내에 절반 이상에서 반대측 발의 수술적 치료를 다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발로 고통을 겪고 있네요. 그런데요, 이 당뇨병 때문에 왜 발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당뇨를 오래 앓거나 혈당 조절이 불량하게 되면 혈관 장애와 말초 신경 손상이 생기게 되고요. 네. 이로 인해서 발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이것이 치유되지 않고 발의 피부에 궤양이 생기게 됨으로써 제대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절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좌측 그림은 이제 발에 티눈 같은 것이 생긴 모양이고요. 네. 두 번째 그림은 발에 상처가 생겨서 그것이 궤양으로 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되면 발에 괴사가 일어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뼈의 골수염까지 이르게 돼서 절단에까지 이르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발 궤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뭐가 있을까요? 발 궤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으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말초 혈관 질환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말초 혈관 질환을 꼽아주셨는데요. 그중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왜 발궤양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궁금해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통증이나 차갑고 뜨거운 감각을 느끼는 감각신경에 이상이 생긴 경우, 그리고 발가락의 근육을 조절하는 움직임의 운동신경에 이상이 생긴 경우, 그리고 땀의 분비나 혈관의 수축 및 확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긴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감각신경에 이상이 생긴 경우, 그리고 운동신경에 이상이 생긴 경우, 그리고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긴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해주셨는데요. 신경에 손상이 생긴 거면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감각신경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저림, 화끈거림, 네. 따끔따끔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이는 대개 양쪽 발에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낮에 생활할 때는 괜찮다가 주로 저녁에 쉬거나 네. 밤에 잠들 때
통증이 심해서 깨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럼 자율신경병증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 자율신경이 손상되게 되면 그 발이 건조해지고 그 피부가 잘 갈라져서 궤양이 쉽게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이 궤양을 통해서 그 세균 감염이 심하게 돼서 그 발의 절단에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운동신경병증의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그 운동신경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 발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네.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발의 모양이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 특정 부위가 계속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부위에 궤양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그 감염이 생기게 되면 발의 절단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말초혈관 질환이 원인이 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그 발궤양을 가진 당뇨 환자에서 약 3분의 1 정도에서 그 말초혈관 질환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그 대개 다른 환자와 달리 그 무릎 아래 가는 동맥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당뇨병을 가지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대개 증상이 심하고 그 광범위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은 어떤가요? 어떻게 증상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말초혈관 질환에 의해서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조금만 걸어도 그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 대개 쉬게 되면 괜찮아집니다. 그 이를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말초혈관 질환의 정도가 심하게 되면 그 쉬고 있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무서워요, 당뇨발. 그런데 얼마든지 예방할 수는 있는 질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당뇨병성 족부병증은 그 매우 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네. 그 예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사들은 당뇨병성 족부병변으로 진행할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들을 초기에 선별해서 제대로 치료를 하고 또 환자들은 그 당뇨병성 족부병변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예방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빨리 배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혈당과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매일 자기 발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서 그 상처나 굳은 살이나 티눈 등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신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 신발을 구매해야 될까요? 우선 그 신발의 길이는 가장 긴 발가락보다 1cm 정도 길게, 그리고 신발의 높이는 그 발가락 위로 1cm 정도 크게, 그리고 신발의 너비는 가장 제일 넓은 부위보다 약 0.5cm 정도 크게, 네. 그리고 뒤축 높이는 약 1에서 2.5cm 정도 가량, 5cm를 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그 오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발 관리 잠깐 얘기 들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진이 저희가 또 준비가 돼 있죠. 네, 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당뇨병성 족부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가락 모양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의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티눈이나 사마귀 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이것이 궤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발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까다로운 질병이라서 뭐 잘 씻어야 한다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은 또 없나요? 네. 우선 발을 매일 잘 씻고 잘 말리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발이 건조하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네. 그 보습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는 것이 중요하겠고, 네. 그다음에 맨발로 다니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발톱은 너무 길거나 짧지 않고 그 일자로 자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발의 선택만큼 또 중요한 양말의 선택 같은 것도 있나요? 양말은 그 발에 잘 맞는 적당한 두께의 그 땀이 잘 흡수되는 양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뇨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 운동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런 게 있나요? 네, 우선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중 걷기 등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네, 저희가 발 운동 네. 그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3, 4회 정도
그 발 운동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운동인가요? 그 엄지와 둘째 발가락을 비벼주고요. 네. 그다음에 발가락을 벌리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 저희가 앞서 말씀해주신 법칙들 꼭 잘 지키셔서 발 건강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어떤 병이든 미리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또 완치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이런 증상이 보일 때 빨리 병원을 찾아가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환자분이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네. 그 상처 부위에서 그 악취가 나거나 분비물이 심하게 날 경우, 그다음에 굳은 살이나 튀는 부위가 빨갛게 변할 경우, 네. 그리고 그 발이나 다리에 피부색의 변화가 있을 경우, 네. 그다음에 궤양의 크기가 크거나 염증이 관찰될 경우, 네. 그리고 그 발이 비정상적으로 차거나 그 경련 혹은 쑤시는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은 당뇨발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가 생겨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우선 발에 궤양이 생긴 경우에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궤양의 너비가 2cm 미만이고 깊이가 0.5cm 미만인 단순 궤양의 경우에는 그 외래 치료를 통해서 네. 그 충분히 상처를 깨끗이 소독하면서 그 경과를 관찰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궤양의 너비가 2cm 이상이고 깊이가 0.5cm 이상이고 그 전신 증상이나 감염 증상, 허열 증상 등이 있는 복합 궤양의 경우에는 그 적극적으로 입원하여서 그 항생제 치료 및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관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당뇨발이 무서운 이유가 하지 절단까지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 치료가 시급할 것 같은데 관리만으로는 부족할 테니까요. 당뇨발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그 당뇨발의 궤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네. 이 신경병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2389님의 질문입니다. 지인분 중에 당뇨 때문에 발가락이 이렇게 썩어 들어간 분이 계시는데 곧 발가락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왜 꼭 절단까지 해야 하는지 물으시는데 어떤가요? 일단 그 발가락에 괴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염증이 그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돼서 네. 그 환자에게 생명에까지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네.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발가락 절단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데요. 그만큼 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발 운동에 대해서 살짝 짚어봤는데 네. 다시 한번 발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루에 3, 4회 정도씩 그 발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다음에 발목으로 이름쓰기, 그다음에 발꿈치 근육을 들어 올리기, 그리고 그 엄지와 둘째 발가락을 비벼주고 그다음에 발가락 벌리기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운동인가요? 그리고 그 스스로 발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발등과 발바닥을 맞잡고 쓸어내리기, 그다음에 발 옆 안쪽과 바깥쪽을 쓸어내리기, 발바닥 뭉친 부위를 눌러주기, 발가락 사이사이 손가락으로 눌러주기 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시청자 질문이에요. 2750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당뇨발은 혈액순환을 위해서 식초물에 발을 자주 담그는 게 좋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효과가 있나요? 일단 발가락을 소독할 때에는 그 일반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 독한 약재나 그런 화학약품 등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2차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튀눈이나 굳은 살을 직접 제거하는 건 어떤가요? 그 당뇨 환자의 발에 그 튀눈이나 굳은 살이 생겼을 때는 네. 그 본인이 그 소독되지 않은 핀셋이나 그 칼로 자르지 마시고 직접 병원을 방문하셔서 그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꽉 끼는 바지를 입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 같은 것도 혹시 영향이 있는지? 네, 그런 꽉 끼는 바지를 입거나 다리를 꼬는 동작은 네. 그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좀이 걸렸을 경우에요. 무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좀이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병원을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당뇨발이라는 질병이 혹시 날씨에도 영향을 좀 받나요? 그 특히 환자들이 입원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주로 네. 추운 겨울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서 많이 입원을 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특히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많이 걸린다고 해주셨습니다. 다음 3920님의 질문인데요. 이 당뇨발인 사람이 평소 자주 발바닥을 자주 주물러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이 당뇨발 치료에 좋은지 물어봐 주셨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매일매일 발 마사지를 하는 것이 그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발 마사지 하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4500님의 실시간 질문인데요. 이 버거스시병과 당뇨병이 뭐가 다른지 물어봐 주셨어요. 이 발가락을 절단하셨는데 당뇨기가 있고 당뇨발인 줄 알았는데 버거스시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당뇨발과 그 버거시병은 그 다른 병인데요. 그 버거시병은 주로 담배에 의해서 말초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다양한 질병을 살펴볼 때요. 항상 금연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당뇨발도 역시 금연을 해야겠죠. 해야 한다면 왜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당뇨발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혈당을 조절하고 그 자기 발을 매일매일 관찰하는 것인데 그 금연도 마찬가지로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0630님의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당뇨병이 심하신데요. 언제부턴가 발가락에 감각이 없으시다고 하시네요. 이제 발톱 깎을 때도 감각이 없다고 하시는데 당뇨 치료를 하면 감각이 되돌아올지 질문해 주셨어요. 어떤가요? 이미 그 신경병증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치료를 한다고 해서 감각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상처가 생겨도 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발에 상처가 생기는지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4101님의 질문입니다. 제 주변만 봐도 여자분들이 훨씬 당뇨병에 걸리는 분들 많으시는데 질문도 보면요. 여자보다 남자가 당뇨발에 자주 걸리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왜 그런지 물어봐 주셨어요. 여자보다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그 특별히 뭐 남자가 여자보다 잘 걸리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그 남자가 이제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상처가 더 생기기 쉬워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정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질병이든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당뇨성 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끊임없는 발 관찰과 관리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청자 퀴즈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두 다 쉽게 맞추셨죠? 1번 발입니다. 당첨자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CNM의 대표 프로그램들 소개해드리는 제작 스토리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CNM 케이블 TV와 인연이 깊은 명지대 뮤지컬 콘테스트에 대한 이야기 이어집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